저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에 카이지 묵시록이라고 하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2007년에 나왔습니다. 인기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이 만화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돈을 빌리는 게 노예 생활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지하 세계로 추락해서 가도 그 안에서도 도박이 있고 사람들 간에 인간 군상이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도와주는 척하고 위해주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뒤에서 다 훔쳐가는 그런 이 막장 인간들, 빌런들도 되게 많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밑바닥 인생들에게도 다가와서 사기를 더 쳐먹고 더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되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도리어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여력이 안 되니까 이 남에게 인심을 베풀기는커녕 남을 이용해 먹고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앞선 경험을 한 나라들을 보면 이 남자 여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남자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이 군인이고 경찰이면 더욱더 이제 그에 요구하는 이 역량들, 이 능력들을 요구하고, 남자든 여자든 되게 빡세고 되게 힘들게 일하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과 결혼해서 나중에 남성을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보내버리고 재산을 탈취하는,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도 벌어질 일이죠. 이미 또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이제 자식이 부모를 뜯어먹고 산다고 부모의 연금을 노리고 이제 부모에게 기생처럼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캥거루 인간들도 되게 늘어나고요. 회사 밖, 이제 세상 밖을 나가지 않고 자기의 집 방 안에 틀어박혀 사는 희귀꼬물이, 이 언둔형 인간들도 되게 늘어나고 되게 이제 삶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되게 좀 막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가족 팔아먹고 덩쳐먹고 이 비정상적인 짓거리들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 카이지 만화에 나오고요.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하는 일본 만화 그리고 일본 드라마에서도 나옵니다. 돈 빌리고 갚지 못해서 몸을 파는 여성, 그리고 이 여자친구를 덩쳐먹고 사는 한심한 남자친구, 가장이 인생을 이제 되는 대로 막 살다 보니까 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혼자 살면서 저기 뭡니까,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그걸로 이렇게 유흥업소 가고 직장에서도 내몰려서 궁지로 이렇게 치닫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그 카이지 만화나 사채꾼 우시지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참 잔인한지 무서운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러면서 몸을 감추고 괴롭히면서 약점 찾아다니면서 만만하게 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밑에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는 악인들도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빌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한 의심하고 남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할 생각, 남의 말 들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비록 부족해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에너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아지면 된다, 이런 각오로 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의 말 믿고 남이 그럴 줄 몰랐다, 나를 배신했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배신하는 존재라고. 언제든 자기가 먼저인 거지 남을 위해주는 그런 사람 따위는 없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속편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엄마 아빠가 아니다. 엄마 아빠까지만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고 너희들에게 희생을 해주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언제든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본값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엑스트라다. 나는 비주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어쩌면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쓸데없는 이 탐욕이나 욕심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너 사는 게 힘들지, 주식 투자에서 손해 많이 봤지, 내가 손실 만회하게 해줄게, 너 연끌 해가지고 빚 갚는 거 힘들지, 그 연끌해서 빚 갚는 거 조금 수월하게 내가 부업거리 하나 도와줄게, 혹은 네가 되게 힘든 일 하고 있는데 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괜찮은 이 투자처가 있는데 너에게만 조용히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우리들 돈을 처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걸 고지고대로 듣고 고마워하고 하면 한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그 어느 것도 수월하고 만만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우리 삶을 둘러보고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결하고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움직이면 대려 역효과가 난답니다. 대려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찬찬히 주변을 관찰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 우왕좌왕하면서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조심하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내 처지가 어떤지, 내가 주변에 뭘 활용할 수 있고 뭐가 나에게 위험한 거지, 이런 거 따져보며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의 삶을, 현실을 되돌아보고 잘 살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분발해야겠다, 좀 잘 살아야겠다, 좀 나아지게 애써보겠다, 이런 마음들은 충분히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서두르지 않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살아가다 보면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를 알게 됩니다. 원하는 것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 그것만큼 대단한 능력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요즘 더욱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